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YTN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준영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영국의 EU 탈퇴, 이 브렉시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근에 이 브렉시트 찬성 여론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브렉시트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우세다, 반대가 우세다 이렇게 결과가 엇갈리게 나왔는데요. 네. 영국 언론들이 국민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EU 탈퇴 여론이 잔류보다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사흘 전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 설문조사에서도 이 브렉시트 찬성이 반대를 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이 찬반 양측의 공방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영국 정부는 이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추가 세금 부담이 불가피하고 또 복지 관련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EU 탈퇴 운동 진영에서는 이 브렉시트 찬성이 우세를 보이자 정부가 겁주기 전략에 나섰다면서 구체적인 EU 탈퇴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주요 증시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오고 있고요. 이 반대로 국채와 금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 비중도 지난 9.11 테러로 불안했던 200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EU가 창설된 이후에 지금까지 회원국이 탈퇴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만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브렉시트 찬성으로 기우는 것과 달리 베팅 업체들은 대부분 브렉시트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을 기다려보면 이 아주 불확실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네.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유로 2016 축구 경기인데요. 이 극성 축구 네. 팬들, 이 훌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난동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프랑스와 러시아 간 외교 마찰로 번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러시아와 잉글랜드가 유로 2016 조별 예선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이날은 경기 전부터 이 러시아 축구 팬들이 거리를 누비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 경기가 끝난 직후에는 또 일부 러시아 팬들이 경기장에서 옆에 있던 잉글랜드 응원석으로 넘어가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훌리건 난동이 잇따르면서 프랑스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2차전 경기를 앞두고 특수부도가 출동을 해서 러시아 응원단 버스를 멈춰 세운 뒤 버스채 경찰서로 이송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탑승자들을 상대로 이 경기장 난동 가담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벌여서 10여 명을 구금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러시아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 축구 팬을 억류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주 러시아 프랑스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반 러시아 정서가 번지면 이 두 나라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할 거다 이렇게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안 그래도 이 러시아에다 잉글랜드 훌리건들까지 거리에서 차를 부수고 난동을 부려서 프랑스 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훌리건 문제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속은 더 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축구 팬들은 선진국이 아닌 것 같으네요. 네네. 자, 이 러시아는요, 도핑 문제 때문에 이 샤라포바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 러시아 정부 관리들이 조직적으로 도핑 검사를 방해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군요. 네, 세계 반도핑기구 보고서 내용입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 스포츠 공정성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도시에서 국내 대회나 올림픽 대표 선발 대회를 개최해서 도핑 테스트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검사관들이 이 도핑 선수를 찾기 위해서 해당 도시에 들어가자 이 무장한 러시아 보안국 요원들이 나서서 추방당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러시아에서 채취한 샘플을 검사하려고 외국으로 보낼 때에는 러시아 세관이 함부로 손을 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샘플 조사의 투명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선수들이 법정에 나와서 샘플이 잘못 따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 밖에 경기장에서 검사관을 마주치면 달아나기도 하고요. 아예 경기 도중에 경기장을 빠져나간 선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짜 소변 샘플을 제출하다가 적발이 되자 이 검사관을 아예 매수하려 한 선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러시아 당국 관계자가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 15명이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메달을 땄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파문을 일기도 했는데요. 당장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는 이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출전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뭐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군요. 오늘 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네, 이 복당 문제 해결이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출발점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복당된 분들이 당의 통합과 화합에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오늘 새누리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복당 결정을 내리면서 한 말입니다. 자, 그동안 복당 신청서를 내고 밖에서 지냈던 의원들, 오늘 당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직접 연결해서 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의원님? 여보세요? 안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지금 전화 연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다시 연결을 저희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일괄 복당을 결정을 해서 7분의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이 됐죠. 자, 안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상수입니다. 네, 아유. 이제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님 이렇게 부르게 됐네요. 네네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럼 새누리당 의원으로 호칭하는 게 맞죠? 물론이죠. 아, 네. 자, 우선 이게 축하드린다고 해야 할까요? 드디어 복당 결정 내려졌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하여간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지난 4.13 선거 직후 개표 당일날 우리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된 것을 확인하고 네. 즉시 복당 선언을 했죠. 네네. 백의종군 하겠다. 그래서 했습니다만 당시에 복당이 잘 됐습니다만 원 구성 등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이라도 같이 대동단결해야죠. 아, 대동단결해야 한다. 예. 이 총선 마치고요. 이 무소속 의원으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격세지감이 되네요. 예. 자, 이 복당 관련해서 당내 의견이 엇갈렸던 대목이 있죠. 이 유승민, 윤상현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을 선별 복당한다. 혹은 모두 다 포함해서 일괄 복당한다. 그런데 오늘 일괄 복당 이야기가 이 결정이 속보로 나왔어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외로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서 혁신 비대위의 오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은 역시 우리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대동단결해서 협치를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전국을 이끌어야 되는데 숫자도 숫자지만 일단 우리가 단결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우리 정치적 파트너들한테도 그런 의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일괄 한 것이 잘한 것이죠. 예. 네. 따지다 보면 한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야 뭐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갈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남은 3분이 있어요. 주호영, 장제원, 이철규 의원이 있는데 그 앞선 4분과 다르게 복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더군요. 자, 혹시 이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얘기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수시로 소통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네. 일단 복당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신청을 안 했던 것이고 다만 지금은 아마 좀 당에서 어떤 절차를 제대로 갖춰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일단은 무슨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또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 주는지도 보고 소정의 또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짚어보고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 7명 가운데 강길부, 유승민, 또 안상수, 윤상현 이렇게 4분 의원은 복당 신청서를 낸 상태니까 그럼 결정에 따라서 바로 복당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이 말씀하신 3분은 뭐 간단한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당 신청서를 내면 복당이 바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신청서를 아마 내면 되겠지만 내면 이제 그게 워낙에는 뭐 중앙당 방침에 따라서 시도당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일 거예요. 네네. 다만 본인들이 이제 좀 일부는 뭐 이거 당에서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아마 그거는 조건은 아닐 거고 네.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현지 지역구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를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당협위원장에 대한 조정 혹은 결정. 알겠습니다. 네. 자, 일괄 복당 결정으로 당 입장에서는 큰 숙제를 해결한 것 같았는데 네. 이 일괄 복당 허용 여기에 대한 속보에 이어서 지금 혁신 비대위가 조금 시끄러운 또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안 의원이 좀 알고 계세요? 뭐 저는 사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죠. 네네. 그럼 이제 이 혁신 비대위 내에서 혹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들으신 바는 없고 일괄 복당 소식만 들으셨는데 지금 뭐 계속 이제 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당무 거부를 하겠다 이런 이제 거취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 것 같고요. 일괄 복당 결정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또 당내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돼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복당 문제를 가지고 특히 유승민, 윤상현 또 나머지 뭐 5인 뭐 이렇게 또 나눠서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결정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해도 다 서로 말들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쾌도 난마 이런 게 있잖아요. 복잡할수록 이렇게 큰 칼로 그냥 잘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큰 틀에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견지망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데 지금 이러저런 것들은 다 그 손가락을 보는 것이고 결국은 국가의 미래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이 대동단결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이고 또 국민들 정서도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충분히 문제점도 노출이 됐고 충분히 상대방에 대한 입장도 알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큰 틀에서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는 뜻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다시 선별 복당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제는 뭐 그렇게 하면 정말 당이 뭐 당도 아니죠. 네네. 이야,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쾌도난마 말씀 주셨습니다. 이 친박계 분위기를 보니까요. 이 유승민 의원이 복당을 하고 혹시 또다시 돌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친박계 입장은 또 어떻게 보세요? 우리 모두 사실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이 사실이죠. 뭐 표로 나타났으니까 누구든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뭐 본인이 좀 뭐 잘잘못을 뭐 본인이 수긍을 안 하더라도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화합을 위해서는 각각 그렇습니다. 좀 이제 필요한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 자, 그럼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요. 이 8월 9일로 지금 확정된 전당대회, 이 당권 구도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크게 많은 영향을 줄까. 뭐 몇몇 본인의 지역구를 비롯한 그 지역 당원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큰 틀에서 방향이 바꿔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전당대회라는 것은 현재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원외 당협들하고 저희가 아마 그전엔 70%였었는데 그러고 나머지 30%가 국민정서인데 아마도 이미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입당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방향이 틀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도로 보면 비박계는 정병국 의원 1명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고요. 친박계 의원들이 굉장히 다수 의원들이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던데 가장 큰 이제 변수가 최경환 의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최경환 의원의 당권 도전 혹시 어떻게 보는 입장이세요? 뭐 그분의 자유지만 네. 저는 이번 일이 본인들이 좀 다소 억울하더라도 친박들이 너무 대통령 주변에서 네. 힘을 과시하면서 뭔가 해간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데 네. 난맥을 준 일정 부분 책임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한 텀 정도 쉬고 오히려 중립 중도적인 그런 지도력을 만들어서 네. 지원을 하면서 아하. 그야말로 백의 정부는 네.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자, 최근에 이 혁신비대위가 발표한 안을 보니까 그동안의 이 최고위원회 제도요. 네. 이 집단 지도 체제를 버리고 이제 당대표의 권한이 많이 강화되더군요. 네. 단일성 지도 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은 괜찮게 보세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하나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당이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당 수습도 그렇고 또 우리가 또 대선 승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단일성으로 해서 한쪽으로 힘을 몰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안 의원님 상임위는 어디로 결정되셨어요? 농림해양수산위입니다. 네. 지금 바로 지역구하고도 밀접한 이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로 가셨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안 네. 의원님이 서해 5도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걱정이 네. 좀 크시죠?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연평도를 또 방문을 해서 네. 우리 해병도 격려를 하고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 어황이 불황인데다가 이렇게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출몰해서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어획량 많이 줄었다고 보도되던데요. 예, 이 예, 어민들의 좀 심경이나 상황은 어떻든가요? 숫자가 말해주듯이 올 들어서는 5월까지 작년도 어획량 같은 기간에 3분의 1이고 네. 또 지난해의 어획량은 전년에 2분의 1이지 하니까 뭐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핍박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또 출몰하는 어선은 2013년에는 1만 5천여 척, 네. 2015년에는 약 3만 척이니까 한 아하. 2배가량이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부담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하군요. 물론입니다. 안 의원님, 이 어제 네. 보니까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법안, 이거 대표 발의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서해 5도라는 것은 이제 연평도, 그러니까 제1연평도 해전이 있었던 연평도를 포함해서 백령 등 5개 섬을 말하는 것이고 네. 여기는 이제 NLL의 바로 남쪽 지역으로서 바로 국방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네. 군인 반, 일반인 반이 이제 사시는 건데 거기 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국방을 절반은 담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요 최근에 이런 불법 어선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즉 그 서해 5도에 말하자면 불법 조업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과 또 노후화된 어업 지도선을 대체 건조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네. 또 이런 어업에 관한 지원은 물론이고 뭐 각종 전투가 일어나거나 이럴 경우에 그냥 국민들한테 아이고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로구나 네. 이래가지고 아주 오랜 동안 관광객들도 이제 발이 끊기고 네. 이러기 때문에 서해 5도 관광객 여객 운임을 일부 지원한다든지 또 도서에서 출발하는 운항 선사의 손실금을 지원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번에 법안을 특별법을 개정해서 냈습니다. 네, 이게 좀 필요한 법안 잘 좀 네네. 발효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또 예, 이게 뭐 감사합니다. 중국과 외교적 문제도 벌어지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끝으로요, 의원님. 혹시 네. 요즘에 이 개헌 논의가 좀 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개헌에 네.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꽤 오래전서부터 이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뭐 누구나 아시는 대로 지금 30년이 넘어오시고 또 세상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도 얘기했죠. 지난 5,00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가 5,000년의 변화보다 더 많다. 네. 이렇게 많은 변화를 담는 옷을 조금 고쳐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새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원희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네, 인터뷰 처음에 전화 연결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